저는 이제 15년 정도 이제 엄마 아빠 간병을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근데 엄마가 4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아빠가 작년에 엄청 아프셨어요. 병원에 계속. 이게 병원에 계시니까 이제 수시로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새벽에도 12번도 더 전화가 오고. 새벽이요? 예, 예. 그러니까 막 아빠가 전화를 하시고 막 엄한 소리 하시고 또 병원에서 위독하다 그래서 막 새벽에 뛰어가고 응급수술 3번 하시고. 질병이 뭐예요? 노환에 의해서 다 아프셨던 거예요. 간, 심장, 그다음에 척추는 골절되셨고 하여튼 되게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외동이에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외국에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라 가족이 없어서 이제 제가 혼자 다녔는데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어땠냐면 하루에 커피로 살았어요. 왜냐면 졸리니까 이게 새벽에 그렇지. 병원 갔다가 출근을 해서 또 일을 하고 밤에 또 병원을 가야 되니까 하루에 커피 7, 8잔씩 마시고 그전까진 사실 엄마 아빠 간병을 하면서 제가 식단을 다 만들어서 드렸어요. 건강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뭘 모르니까 저염으로 그다음에 몸에 좋은 걸로 이렇게 해드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병원 입원하시고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저만을 위해서 막 아무것도 집에 그래서 1년을 빵하고 라면으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빵을 사다 놓고 그냥 빵 먹고 뭐 출근하면 물론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먹지만 그게 1년을 보내고 이제 올 2월 달에 하루는 근무를 하고 3시 반쯤 있지도 않아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손을 씻는데 손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이만하게 부어서 뭐지? 손, 발 막 이만하게 붓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게 뭐지? 자리에 와서 내과에 이제 다음 주 예약을 하고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 1년 동안에 항상 느꼈는 게 내가 고혈압이 왔나 보다 너무 느꼈어요. 왜냐면 뒷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 겪으니까 죽을 건가 보다. 그 순간에 어떡하지?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건 그날 그래서 예약을 하고 집에 가서 그래도 이제 날 위해서 뭔가를 찾아본다고 찾다가 책임님 영상을 본 거예요. 정말 비슷비슷하다. 너무 신기하게 근데 목소리가 되게 신뢰가 가시는 목소리를 조근조근 설명을 하시는데 맞아요. 확 뭔가 이렇게 끌리는 게 있어서 그럼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그 다음 주에 병원 가는 건 가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단식을 했어요. 하루를 24시간 한 38시간 정도 했나 봐요. 근데 그때는 살려고 하는 거니까 배도 안 고프더라고요. 이게 살려고 하는 거라. 맞아. 근데 그렇게 딱 몸이 붓고 한 2시간 만에 빠졌어요. 이게 부은 건. 근데 그때 생각이 뭐였냐면 그러고는 집에 갈 때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걸을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무릎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책임 영상을 보고 단식하고 설밀라티 그래 그거 뭐 근데 이제 빵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식단을 바꾸고 커피 얘기를 하셔서 커피를 정말 하루에 10잔씩 마셨을 거예요. 막 독한 거, 뭐 달달한 거 막 딱 섞어서 버텨야 되니까 그걸 끊었어요 그냥 살려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병원 예약한 것도 취소를 했어요. 내가 한 달 후에 가야겠다. 내가 뭔가 해보고 지금은 죽을 것 같으니까 가면 분명히 약을 줄 텐데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한다고 정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정말. 그거를 오늘도 또 모범생 특집이네요. 아니 제가 다른 건 안 하고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딱 100일만 해보자. 아니 뭐 정말 곰도 사람이 된다는데 100일 해보지 뭐. 그래서 근데 정말 3일 만에 느꼈어요. 살았다. 내가 살았구나. 죽을 수 있었는데 그게 3일 정도에 왔어요. 그 느낌이.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깨끗해지는 느낌. 그게 그래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어머 신체가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그러더니 일주일 지났는데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네요. 발바닥, 무릎, 뭐 저는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아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나이에는 이게 좋아질 순 없어. 그리고 몸도 살이 딱딱하잖아요. 이게 막
이건 절대 빠질 수 없는 살이고 바늘도 그래서 안 들어간다.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떠냐면 물만 마셔도 정말 붓고 살이 찌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못하겠어 갱년기인데 뭐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했던 건데 딱 그거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단식을 한 번 더 했어요. 제가 그 100일 동안은 매주 단식을 했어요. 그 36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 제한식을 하고 설밀라티를 지키고 그거를 공식화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동료들한테 난 이래. 난 이제 이뤄야 되니까 너희가 그걸 이해하면 같이 먹고 아니면 내가 따로 먹을게. 그걸 딱 100일만 할 거야. 그러고는 100일을 했는데 물론 살이 빠진 것도 물론이고 고혈압 뭐 이런 게 다 정상이 된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정말 죽음 앞에서 돌아왔다는 걸 너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무서운 순간이었다. 그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그땐 어떡하지? 근데 사실 그땐 너무 눈물이 났던 게 15년 동안 이제 엄마 아빠 간병하면서 내 시간이 1도 없었는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할 너무 것 억울하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직장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뭐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언니한테 화를 냈어요. 전화해서. 난 막내인데 내가 왜 이 짐을 다 짊어져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몸이 망가져서 아프기까지 하면 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 소리를 이제 처음으로 전화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억울해. 내가 엄마 아빠를 돌봤듯이 날 한번 돌봐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이 영상을 몇 번씩 봤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 다시 보고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상에서 가장 위안을 받았던 건 천천히 괜찮아요. 뭐 조금 힘들 때 천천히 가도 되고 이런 말씀이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악착같이 살았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도 없이 살았던 나에게 괜찮아요. 뭐 조금 힘들면 쉬어가도 되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인 영상을 보면서 나도 했는데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에 그래 이제 뭐 비록 내 나이가 좀 많아졌지만 사실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세상에서 날 돌봐줄 사람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체중이 내려간 게 너무 사람들은 봐서는 변한 거를 많이 못 느끼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몸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 딱딱하던 몸이 간이 좋아지는 거 맞다. 1도 안 보여요. 뭘 먹고 뭐 어떻게 해도 붓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피부 노화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피부 너무 좋아요. 살은 빠진 것 같은데 피부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동료들이 너 피부과 다니니? 좋은 데 있으면 같이 다녀. 그게 독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피부가 노화가 아니라 이 몸이 너무 안 좋았던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건강해지는 거구나. 를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돌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가 몸이 그쵸. 좋아지기 근데 그 시작해. 방법을 너무 잘 찾아서 제가 정말 그때 그 영상을 안 봤더라면 어쩔 뻔했나. 그러면 이제 평생 약 먹고 살았겠죠. 병원 가서 저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랑 똑같을 수 있지?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제 단식할 때 너무 힘들면 제가 이제 뜨개질이 취미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때도 뜨개질을 하면서 시간을 버텼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손가락이 아픈 줄 알았어요. 그걸 해서. 근데 식단하고는 손가락도 안 아파요. 아무리 뜨개질을 해도. 저도 톤이 너무 많이 부어갖고 이제 미사를 가면 이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2016년도에 우리는 처음에 막 지방의 누명 나왔을 적에 이제 그걸 보고 하기로 했죠. 그때도 막 계속 염증이랑 뭐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키토식이라는 걸 이제 해보고 근데 그때는 내가 엉망을 한 거지. 그랬는데도 처음 일주일을 했는데 3일인가 4일 지났는데 있잖아요. 이 손이 이렇게 아파갖고 이렇게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진짜 건강해진 느낌에서 뭔가 염증이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라 뭐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맞아. 처음 내가 왜 빠진 3, 4kg가 굉장히 그게 진짜 염증 수치랑 염증하고 동반한 그런 수분 같은 게 많이 빠져서 그게 확실히 표가 날 거라는 게 내가 그때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 저도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쭉 이렇게 제 몸을 딱 스크린을 해보니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이네요. 그랬어요? 예, 아니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 6월 5일날 건강검진 했을 때는 한 3주 뒤에 결과가 왔는데 수치는 다 정상이에요. 그것도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근데 빈혈을 빼고 빈혈은 2020년에 제가 워낙에 이제 그 기름을 좀 배격하고 이렇게 한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또 식탐 많아가지고 많이 먹는데도 혈액이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때 7.7이어가지고 위염 때문에 입원을 했었는데 CT를 다 찍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은 지금 위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 혈액이 문제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피 주사를 2개를 그냥 빨리 이거 동의하세요 이러면서 저는 안 맞고 싶은데 라는 말을 할 새도 없이 7.7이었다가 지금 올해 나온 거는 9.4 정도 나왔어요. 근데 한 12가 되어야 이게 성인 여성의 어떤 그 표준치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채워야 할 것 같고요. 진짜 딱 지표가 되네요. 이제 예. 오히려 식단해야 될. 예. 또 생각해보니 이렇게 손에 항상 여름이 되면 뭔가가 이렇게 벗겨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고 3년 전에 추나를 받았는데 제 다리가 안 구부러져. 네? 무릎이 안 구부러졌어. 받았는데 3일 뒤에. 그러니까 이제 온몸이 다 안 좋았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지금도 그 양반다리 자세 못 해요. 그다음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바닥에 못 앉아요. 근데 그 증상도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더 다리 굽혀지는 이 각도가 좀 더 개선된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운동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지금 드시는 식단은 어떠세요? 요즘? 설밀라티 끊는 거 하고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요리를 근사하게 하질 못하고요. 오징어, 삼겹살 이렇게 볶아서 먹는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원재료를 그냥 먹는 거. 뭐 상추쌈에다가 두부를 밥 대신 넣어서 먹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아직 과일을 못 끊어서 과일은 그냥 먹고 있어요. 예. 지방 단백질은요? 지방은 올리브 오일. 네, 올리브 오일에 이렇게 아까 채소찜처럼 그런 식으로 과일에다 뿌려서 샐러드처럼 먹고. 소기름은 혹시 따로 그건 이제 앞으로 먹어보려고. 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겠다. 소기름을 네네. 못 드셨던 분들이 소기름을 네. 이제 처음부터 금방 소화를 못 했겠지만 그 객스책 보시면 소기름을 조금씩 이제 늘려서 네. 이제 드시기 시작을 하면 좋은 소. 그러면은 에너지가 막 나오고 그랬으면 진짜 좋겠네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소고기 먹은 지 1년이 안 됐어요. 안 드셨었어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럼 빈혈은 너무 당연하네. 당연하죠. 그런 과일도 드시고 계시고. 소간 이런 것도 드시게 되고 그러면 눈에 띄게 딱딱딱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제 눈이 확 확 떠지겠네요. 떠지죠. 예, 거짓말처럼.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보면 네. 그 탄수화물이 전체 비율에서 0.5% 미만이고요. 단백질과 지방이 보통 이제 수를 제압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방은 콜레스테롤과 뭐 중성 지방이겠지만 이런 지질이랑 기름 물질이랑 단백질이 우리 몸에 그냥 존재 자체일 수도 있어요. 물을 제외하고. 과일은 좀 빨리 끊어봐야지 효과를 빨리 볼 것 같아요. 과일 먹으면서 뭔가 간 고쳐지거나 아니면 그 헤모글로빈 관련된 것들 고치는 거는 약간 좀 너무 발목 잡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빨리 효과를 빨리 봐야지 이제 뭔가 속도를 빨리 내고 방향을 잡으니까 저라면 약간 이제는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근데 운동을 못하는 건 오히려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힘이 없어서.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산소가 전달이 똑바로 안 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상황. 그럼 순서를 이제 대사를 고친다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몸에 필요한 것들을 좀 넣어보세요. 편견들을 넣고 원래 내 몸에 뭐가 필요했을지를 찾아보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저는 밥
밥은 꼭 먹어야 된다는 주의였었거든요. 근데 지난 3개월 동안 탄수화물을 그래도 제 나름은 제 딴에는 저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리 선생님이 그 영상에서도 과학이 나를 피해갈 리는 없잖아. 나만 피해갈 리는 없잖아 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었고 임신했을 때는 한 75kg 가고 60kg 때도 여러 해를 유지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몸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제 몸에 그 절대 안 빠지는 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이제 좀 단식을 한 20시간 정도 하는 날, 저는 단식은 아예 24시간 이상은 못 해봤어요. 최고 많이 한 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최고 많이 한 게 20시간 정도 했는데 그런 날은 컨디션이 좀 좋은 날은 지금 내 몸이 오토파지를 하고 있구나. 내 몸이 내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날도 있고. 예.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좀 바꾼 게 저는 이번에 제일 큰 소득이 아니었나. 예. 큰 산 넘은 예. 거죠, 그것도. 그리고 그 지금 빈혈 문제도 있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몸이 이제 에너지가 막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조심해서 끼니 수도 더 늘려도 될 것 같고 오히려 네. 탄수화물도 더 오히려 먹어도 될 수도 있어요. 갈 때. 그러니까 지금은 탄수화물 줄이거나 끼니 수를 맥락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뭔가 끌어올리고 합성하게 만들고 뭔가 원래 있던 거를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과일에 있는 것들이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빼라는 것 뿐이고 그런 거 조심하시면 이제 또 몇 달 지나면 네. 건강검진 하셨잖아요. 예. 네, 저라면 약간 3개월에 한 번씩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나아지는지 뭐가 바뀌는지 그 수치들만. 그리고 컨디션 제일 중요하지. 근데 이미 아침에 일어나서 느낌 달라지고 이런 것들은 그렇지. 너무 좋은 지표죠. 아까 그랬었잖아요. 뭐 쉬는 시간에 뭐 달라졌다 했죠. 생리전 생리전 증후군. 증후군? 맞아. 네. 생리전 증후군이 엄청 심해가지고 그냥 보통 있는 거 다 있거든요. 뭐 허리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감정 기복 심한 거, 이제 식욕 엄청 올라오는 거, 또 뭐 있지? 잠 엄청 많이 오고 막 하여튼 다 있었는데 일단은 생리통도 심했는데 저번 달에는 생리통 약을 아예 안 먹을 정도로 배가 안 아팠었고 지금 이번 시기에는 막 식욕이랑 감정 기복이 없어요 지금. 그런 게 없어서 계속 이제 지켜보려고요 매달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데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그 기간에는 다 조절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막 끌려다녔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런 증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 그냥 좀 바라보는 느낌이어서 그게 좀 신기하고 저도 너무 편하고. 큰 변화네요. 자기는 뭐가 힘들었어? 힘든 거 없었어? 근데 엄마하고 사이가 되게 좋은가 봐요. 아니 우리도 대면 하세요. 보통 엄마들처럼 그랬어요. 뭐 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애 그냥 뒷바라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감정 교류나 이런 것은 그냥 언니 저희 직장이 워낙 비상도 많고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런 게 너무 많아. 1년에 한 반? 뭐 이런 날들이 많기도 하고. 혹시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직업은 공무원인데요. 하는 일은 수의사라서 이게 뭐 비상 상황이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19년에는 살처분 현장에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인데 그때 애도 굉장히 힘들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엄마가 들을 내가 줄을 못했구나.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현장에서 저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고 일 끝내고 사무실 와서 막 울면서 사무실에서 그냥 씻기만 하고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 자고 이런 날들이 그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휴직증도 꽤 길게 간 것 같아요. 근데 나이도 있고 뭐 하고 이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직원들 붙잡거나 이런 걸 못 해본 거죠. 그렇게 그냥 조금씩 뭐 돼갈 때 애는 나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는 그게 누구나 다 가는 가정의 사춘기련이 이렇게 생각했고 애는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 엄마는 저렇게 무심하게 툭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마음의 문을 닫았고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정말 나는 내가 열심히 돈만 벌어서 애를 뒷바라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애는 이제 한계가 이미 왔고 나는 너무 늦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애 상태가 이런 줄도 그때야 알은 거고. 하여튼 그렇게 너무 많이 힘든 과정들 속에서 작년 올해까지 이제 온 거죠. 2년 힘들어. 고3 때부터. 본인은 고1 때부터 힘들었고 나는 내가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건 내가 고3 때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혼자 버려졌다라는 느낌이 오래 들었겠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내가 애한테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뭘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오는 세월은 그런 세월로 안 살았는데 이게 뭐 애는 받고 싶지 않고 갑자기 마음의 문도 많이 닫고 나는 이제 반성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애는 이미 이제 성인이 됐고 뭐 이러면서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안정도 되고 좋아지기도 하고 좀 그러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하나씩 풀어가 봐야죠 지금부터. 근데 어쨌든 그 같이 해서 먹는 게 있어서 네. 그리고 좋아지는 몸을 각자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딱 그런 목표가 있어서. 그러니까 식단으로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소재가 생겼고 그걸로 같이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고 본인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둘 다 변하고 있는 과정들을 지금 겪고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 둘 다. 먹는 걸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내 마음의 안정과 아이의 그 마음 상태를 보면서 정말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근데 나는 얼마나 그동안에 애한테 가공식품과 이런 것을 먹였겠어요. 직장생활 한다는 핑계로. 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저도 깜빡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사 뭘 먹어야 좋은지 이런 것들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이런 걸 진짜 한 20년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나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죠. 흥민이가 천사네요. 어쨌든 그렇게 진짜 요셉같이 똑같이 그렇게 됐네. 힘들었다가 엄마까지 살리고, 그지? 식단으로 엄마까지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식단을 해서 엄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혼자를 먹자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 흥민이 먹일 생각에 하다가 보니까 엄마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훈민님이랑 나이가 가장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약간 성인 되고 나서 좀 많이 배우는 거는 결국에는 그 부모님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처음이구나가 되게 중요한 어떤 팩트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성인 되면서 약간 계속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30대 가까워지면서 우리 부모님의 좀 인간적인 모습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게 힘들었구나. 이런 거 대단하셨네.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어릴 때는 좀 더 학생 때는 부모님이 뭘 못해줬는지에 또 많이 초점이 되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저는 그 사이에 지난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저와의 갭 사이의 제 여정에서는 야 진짜 우리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그걸 버티셨네. 그 나이에. 그걸 견디셨네. 그리고 그걸 내색도 안 하셨네. 어떤 느낌이셨을까? 나는 그때 아버지한테 섭섭한 게 이런 게 있었거든.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근데 아버지도 약간 안간힘 쓰고 있었구나라는 걸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상상도 못하지. 나 힘든 거에다 초점을 맞춰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른인데 그래도 어른이고 부모인데 이런 거기가 기본적인 개념이라 저기 시골 집에 가서 이렇게 집에서 앨범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오빠 결혼식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이제 엄마 아버지가 혼주시. 그래서 그때 내가 그때 결혼식 갔을 때 느낌이 엄마 아버지가 지금 아들 장가 보내니까 어른이잖아 한복 입고. 지금 보니까 세대기인 거야.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맞아. 근데 내가 지금 그 나이를 넘어서서 내가 그 사진을 보니까 이때는 내가 엄마가 어른이고 뭘 잘못하고 어른이 돼갖고 이렇게 무조건 생각했었던데 지금 보니까 애인 거예요. 뭘 알고 그냥 장가를 보내요. 환경이 그렇게 지금 그 나이에 돼서 이렇게 알아가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억지로 막
막 가리키려니까 꼰대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뭐 이랬다 뭐 그런 소리 그러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못했듯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거 내가 이해 받으려니도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그 나이가 지가 돼서 이제 알게 되는 거라. 그래서 맨날 그 욕 이거잖아. 이양아 너도 내 나이 먹어봐. 그 욕 아니면 다들 그런데요. 나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런 소리는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서 난 몰랐는데 친구들 항상 얘기하면 너도 나이 먹어봐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너도 딱 너 같은 딸 낳아서 겪어봐라. 이런다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악담이잖아. 최고의 악담이잖아. 많이 들었어요? 네? 아니에요. 안 했으면 속으로 하셨을 거야. 우리 엄마는 아마 속으로 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예외 없이. 왜냐면 그게 이해를 못 하는데 말로는 이게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상의를 하고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서로 벽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나이에 정말 이해 못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이 나이에 엄마가 저렇게 어른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 들었던 부분은 나이가 먹고 보면 세상에 우리 엄마가 뭘 알았어. 아무것도 그럴 때였구나. 엄마도 죽을 뻔했구나. 이제 그런 때가 반드시 오더라고. 제가 20살 때 대학교를 입학하고서 이제 저희는 그 뭐 교육학 같은 거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때 제가 대학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20살 때 A4 용지에다가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1번부터 한 20까지를 써가지고 이걸 뽑아서 써서 이거를 항상 가방에 넣고 오, 대단하네. 다니콜 이렇게 외우고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아이한테 많은 이렇게 인풋을 하는 게 그 전까지는 제 고3 때까지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뭐도 많이 가르쳐야 되고, 뭐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길러졌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자율적으로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입시 체계가 그러니까 뭐 애한테 이것도 시켜야 되고 저것도 시켜야 되고 라고 고3 때까지 생각을 하다가 대학교 가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생득적 호기심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한다는 그 느낌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는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키울래 하고 한 20까지를 아주 바람직한 방향인 거죠. 그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방향을 써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뭐 사촌 언니나 이렇게 먼저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네가 이걸 이러면서 너도 애 낳아봐 이렇게 이제 항상 그렇지. 돌아오는 말은 그거였어요. 현실과 이상 근데 사이. 네, 현실과 이상이었죠. 딱 그거였는데 근데 제가 아이 엄마가 됐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했죠. 아이가 아프고 나니까 더더욱 더 진짜 그 존재에 대해서. 네. 그냥 너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지. 내가 너에게 뭘 더 하라거나 이런 거는 더 못하게 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0년 이상이 흘렀고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아주 며칠 전에 큰애가 그 아팠던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있잖아. 나는 우리 집이 그래도 역경도 있었고 난관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너무 쉽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 나 너무 인생을 쉽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힘든 게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잘 될 걸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너무 가슴. 감사하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 이렇게 키우려고 엄마가 얼마나 아우 너무 뿌듯한 엄마가 순간이었겠네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는 줄 아니 이제 이런 표현은 했어요. 그 표현 딱 한마디 하니까 엄마 고생했어 이제 이렇게 하고 기본적인 태도는 저는 애들한테 말을 안 걸어요 제가. 아예. 왜요? 제가 다가가는 것 자체가 그 애들한테 부담일까봐.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애들이 제 방으로 막 와서 뭐 들어눕고 막 이렇게 전략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예. 나는 엄마가 아이들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건 난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그러니까
오. 부른다는 거는 안 가는 거거든요. 앉은 자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르는 거는 계속 간섭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내가 본능적으로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항상 보면은 그게 이집저집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누구야 누구면 내가 우리는 그게 기본값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 아빠 뭐라고 하면 와서 얘기를 하지 왜 여기서 부르는 게 우리는 혼나거든요. 그런 거는 막 그거는 이제 위급 상황에 갈 시간이 없을 때 그런 거고 아니면 네. 가서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빠, 엄마 부르면은 네가 오든지 뭐 네가 집중해서 듣든지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전에 얘기한 적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서 느끼는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네. 아침에 깨워주시는 거였거든요. 저희 집은 아침이 항상 평화로웠고 아침에 어머니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요리 냄새로 일어났거나 두 번째는 그 어머니께서 와서 발 주무르셨어요. 발 주물러주시면 저는 되게 기분 좋게 했지 막 일어난 거야. 근데 그게 엄청난 존중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평안함이고 하루의 시작이 엄청 안전한 거예요. 나의 집은. 맞습니다. 맞아. 그 안전이. 근데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뭔가 사람의 감정에 어떤 생각의 안정감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주환 교수님한테 되게 많은 걸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약간 그거였어요. 컨퍼런스 할 때 마지막에 Q&A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그 우리 애기가 자기 학생인데 꿈이 없다. 그래서 약간 애를 어떻게 애가 뭔가를 하게 만들까에 질문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했던 말이 꿈차우지 말라고 그냥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복한 사람일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많은 걸 내포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그동안 방향을 되게 다르게 봤잖아요. 어떤 부모가 아침에 행복한 아이를 꿈꿨어요. 그냥 뭔가 어떤 컨디션의 조건을 맞춰서 이런 아이를 생각했지. 뭐를 충족하고 뭐를 안 하고 뭐를 고치고 뭐가 된 아니잖아.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가야 되는 방향은 약간 또는 우리가 다 갔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었을 방향 자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행복한 삶 일 텐데 근데 또 이조차도 너무 이상적이라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뭔가 평화로운 동화가 아니니까 삶이 원래 투쟁이고 전쟁이고 정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옥일 수도 있고 그거는 저는 디폴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그 안에서 아침 행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근데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또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첫 키를 준 사람이 부모라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 부모가 그 키를 버리면 이제 완전 반대로 가는 것 같고. 근데 그거에서 핵심이 부모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쟤는 다른 방법으로 행복하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건데 부모가 아침에 눈 떠서 나 오늘 행복하다. 오늘도 시작하자. 아, 오늘은 운동복 그걸 꺼내서 입고 가야겠다라고 그런 마인드를 자꾸 이렇게 그것도 근육으로 길러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초점이 나잖아요. 초점이 나면 애도 행복했으면 좋겠는 걸 초점으로 가는 것 같아서 엄마가 더 이렇게 먼저 행복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내 딸도 그냥 같이 행복해진다. 근데 그러려면 또 엄마 아빠가 건강해야 돼요. 아프고 행복할 수는 없더라고요. 맞아. 아까 우리 엄마 봤잖아요. 뭔가 식단 바꾸고 건강해지니까 의욕이 생기고 뭐 더 하고 싶어지고 행복해지고 친절해지잖아. 영락 없이 결국에는 시작은 내 몸인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이야기들이 너무 또 약간 뭔가 묵직하면서도 약간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온 것만으로 사실 너무 감사했고 신났어요. 그게 그냥 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컸는데 누구나 자기 일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와서 들어보면 사실 다들 정말 쉽지 않고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운이 좋았다. 그렇죠.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고 가요. 그래서 너무 부럽게 나도 조금 더 젊거나 어렸을 때 채윤님의 걸 알고 이 지식을 얻었었다면 솔직히 엄마가 더 오래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해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저는 그게 건강하게 해드린다고 해드렸던 음식이 옳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더 이상 잘할 수는 없었고 그거는 그 부모님도 원하지 않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그만큼 유지하고 사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절대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 영상 보고 사실 처음 느낀 건 그거였어요. 사실은 그럼 내가 그때 해드렸던 그걸 이제 본인한테 다 해주세요. 말, 응. 근데 누가 떠나고 나면 다 맞아.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그래. 그게 되더라고요. 그걸 바꿨더라면. 그거를 자기한테 다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나밖에 날 못 지키니까 나한테 해야 하나 보다 생각을 해요. 어쨌든 너무 감사해요. 지금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부모님 이제 평안하실 거고 이제 나 돌보는 게 최고일 거예요. 부모님도 그거 원하고. 뭐 다행히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해서 혼자니까 엄마가 항상 하신 얘기가 넌 꼭 너 같은 딸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 봐야 되는데 반대다. 조금 아까 제가 한 얘기하고.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떡해. 나만 수혜자다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랬죠. 그럼 엄마가 나한테 딸로 오면 되겠네. 내가 농담처럼 이제 예전에 얘기를 어마어마한 엄마 했는데 딸이었다. 아유. 너무 친했어요. 그게 좀 문제긴 했어요. 너무 친하니까 엄마 돌아가시고 한 6개월은 실감이 안 나. 이게 진짠가? 내가 그때 한 번 더 엄마 돌아가신 거 확인을 했어야 되는. 이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근데 고통 없이는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빠 손 꼭 잡고 병원 갔다 오시면서 아빠 손 꼭 잡고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살지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빠 때문에 버텼죠. 그러다 이제 작년에 아프시면서 저도 너무 힘들고 했는데 다행히 좋은 분들의 그런 걸로 아픈 건강하게 살아야죠. 혼자라도. 아이고 참. 딱 찍고 극점 찍고 이제 가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드려요. 근데 최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내 주변 정리를 해야 한다. 사실 직장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즐겁게 제 취미생활 살리면서 잘해보겠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또 에리 선생님 또 최경님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영광이고 저는 거기도 못 갔어요. 오프라인. 네, 못 갔는데 이렇게 또 채택이 되어서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해보니까 다들 왔던 분들. 그래, 그건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배운 거 잘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또 얻어서 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고 수치 120대에서 봐요.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될 것 네.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저와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또 나아가 대한민국도 같이 그래야지 행복해졌으면 진짜 다 행복하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좋은 분 만나서 너무 좋아요. 저는 일단 여기 오게 될 줄 몰랐는데 좋은 추첨을 통해서 오늘 두 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약간 다이어트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으로 일정 그렇죠. 기간 동안 확 쏟아내고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약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과정이 너무 즐겁거든요. 운동도 재밌고 음식 챙겨 먹는 것도 좋고 잠자는 것도 너무 수면 깊이 자는 것도 너무 좋고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이어트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삶에 대한 태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일도 몰아서 했다가 뭔가 결과 나오면 기뻐하고 다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삶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좀 바뀌게 돼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지금 챌린지 3주밖에 안 됐으니까 또 앞으로 더 열심히 12주. 꾸준하게 12주. 네, 그렇게 해보려고요. 아이고, 네. 잘하셨어요. 과정지향적으로. 네, 맞아요. 가정지향적으로. 목표는 내 손을 떠나는 목표고 5월부터 정말 드라마틱하게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5월 중순에 알고서 지금까지 가정에 내가 나를 살리는데 이렇게 정말 때 맞춰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날 도와주고 절로 도와주는구나, 주변에서. 다 도와줘서 사실 지금의 내가 된 거잖아요. 내가 우리 딸을 키우는데 나만 혼자서 키운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그래서 늘 그 부분 늘 감사한데 그래도 정말 내가 식단을 하는데 가서 꼭 이렇게 난 누군가의 살림을 좀 보면서 나도 좀 이렇게 한 번은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마음이 통했네요. 네.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또 딸도 조금은 이렇게 자기 삶을 어떻게 살 건지 아니면 내 삶을 좀 바라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는 기대를 갖고 제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같이 그죠? 가자 그랬죠. 네. 왜냐하면 뭐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오는 스스로. 것들이 있을 거니까 가자고 했는데 다 선뜻 와줘서 너무 그것도 너무 고맙지. 고맙고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오셨어요. 어땠어요 오늘?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엄마 덕분에 채겸님이랑 에리님 알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어머나. 오 세상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은 엄마도 처음이다 라는 말. 그게 앞으로 엄마와의 관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었습니다. 엄마 생각나네. 나도 그 살았을 때 좀 잘할 걸. 아, 너무 좋다. 또 오늘은 또 무슨 더 너가 그 드라마가 더 아주 극적으로 됐다. 진짜 아유 그때 걱정하셔서 그 딸이 걱정하면서 진짜 그 10월 오프라인 강에서 만나서 이제 덕분에 요리를 잘 해 드시고 계시다고 그 노트를 보여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딸을 위해서 해줄 게 없어서 그냥 장 봐서 음식을 그냥 만드는 것만 하다 보니까 본인 몸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딸하고 이제 딸이 나와서 이제 같이 장도 볼 수도 있는 정도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몰라도 계속 그 딸이 나는 딸이 큰 줄 알았어. 한 30 넘은 줄 알고 계속 그 미사 때마다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사 때 누군지 내가 생각했던 모습 너무 애기여 그래서 깜짝 놀랐어. 네, 그래서 정말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했는데 그걸 오늘 얼굴을 직접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고 그거를 지금 엄마가 처음이었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게 제가 옛날에 우리 딸한테 첫에서 그 사과한 적이 있거든요.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너무 이것저것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랬더니 아유 그때 엄마도 처음이었잖아요. 그 소리 걔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도 그때 처음이었으니까 뭐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 맞다 나도 처음이었구나 그래서 들었는데 오늘 겸이가 하는 얘기 듣고 또 다른 딸이 그거를 이제 알아듣고 엄마하고 앞으로의 관계에 또 그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자리가 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엄마하고 너도 너 같은 딸이 있어야 된다 소리는 그 반대 소리 들었어도 너도 이년아 너 같은 딸 나봐라 꼭 겪어봐라 이런 소리는 들어봤어도 또 엄마한테 최선을 다한 거로 그냥 아름답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엄마한테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본인한테 다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얘기 들은 것 같아갖고 오늘 다 뭔가 이렇게 좀 각본 하나씩 줘갖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다. 오늘 제일 고마웠어. 오늘 진짜로 와줘서.